여도, 야도 체포동의안 딜레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월 16일 날 벌어진 일입니다. 3월 16일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지난달 27일에 그 체포동의안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 투표 결과를 놓고 처음으로 지금 의원총회를 16일 날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당대표 의원들에게 총선 승리가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27일 그러니까 그 전 2월 27일에 투표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말도 했고요. 결국은 당 운영과 관련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비명계의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과 또는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뜻으로도 들릴 수가 있는데 비명계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당 운영과 관련돼서 그 공천이라든지 혹은 당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명계 의원들을 조금 더 많이 그 당직에 임명하는 쪽으로 지금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169명 중에 140명이 참가한 의원총회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죠. 네, 그렇습니다. 22일이죠. 검찰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일부가 5가지 혐의입니다.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그다음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그다음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합해서 5가지 혐의로 말씀하셨듯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와 관련된 특혜 비리,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2월 27일 검찰이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 법원에 그걸 발부받아서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안을 넘겼는데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검찰은 인신을 구속해서 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므로 지금까지 보강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를 만나 전면적인 인적 쇄신 촉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좋은 미래는 지금 공식적인 어떤 모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모임입니다. 약 한 6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강훈식 의원이 지금 대표 의원으로 되고 있고요. 이 더 좋은 미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초청을 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당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표의 어떤 의견을 듣고 또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였고요. 뭐 새로운 당의 모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을 했고 이 대표의 결단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금 더 좋은 미래는 만약에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이 오는 경우에는 단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2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구.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요구.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된 이후에 보면 친명계 의원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도 사실상 그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친명 쪽으로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더 좋은 미래 같은 경우 당직 인선을 좀 새롭게 하자 그리고 혁신의 어떤 분위기를 내자 이것을 받아들여 준다면 뭐 이런 가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2차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적으로 또 가닥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 또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 동의안이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한 5월 달 정도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혐의는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혹은 3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이
정자동 의혹이 새롭게 생겨났잖아요. 정자동 의혹은 이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를 갑작스럽게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이거 호텔 부지로 하면 된다라고 해서 호텔을 지금 지어놨는데 짓는 작업이 한참 있었는데 보니까 그 컨설팅 회사와 호텔 시행사와 그 임직원이 똑같더라. 이건 거의 짜고 치고 그냥 이렇게 수익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또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사건도 사실상 김인섭 씨라고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었던 그 선대 본부장 출신의 브로커라고 거의 이야기할 정도의 허가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여러 가지 성남시 민원을 들어줬던 인물로 알려진 김인섭 씨를 이 시행사 압시아 디벨로퍼에서 스카우트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 상향 조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 지구 상향이 조정이 됐다. 이런 특혜 의혹이 있고 마지막으로 쌍방울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의혹이 있죠. 이런 그 의혹들의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아마도 검찰이 지금 다시 한번 뭐 체포동의안을 지금 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기소를 해서 뭐 재판에 지금 어떤 뭐 공판 기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한 이 시점 이후에 아마 체포동의안이 좀 국회로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외쳤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또 반대 입장이 됐습니다. 법무부가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 의원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마도 30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지금 이 예정이고요. 창원지방법원 판사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서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혐의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로부터 약 한 7천만 원을 수수하고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본인이 제3자도 아니고 본인이 수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좀 직접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뭐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굉장히 고민스럽겠지만 민주당 역시 딜레마 상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딜레마인 건 이렇죠. 가장 최근에 그 이재명 당대표 자신들의 당대표를 지금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대당이긴 하지만 상대당은 또 가결해도 문제고 부결해도 문제인데 가결로 해서 169석이니까 사실 가부간의 힘을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겠죠. 인원이 가장 많으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가결시켜서 체포 동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이 자신의 당은 왜 안 했느냐, 상대당만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라는 지금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부결시켜버리면 부결시켜버리는 대로 사실상 그 방탄국회를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상대당의 의원의 명명백백한 혐의까지도 덮어주는 그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는 그래서 딜레마라고 앵커님께서도 아마 지금 표현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어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선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었는데 여의도 이 여의원 51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또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약서를 아예 작성을 했어요. 51명의 명의로 해서 각각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어서 불체포 특권이 이제 헌법 조항이라 개헌하지 않고는 없앨 수 없는데 사문화시키는 것은 우리 본인들이 그냥 포기 선언을 하면 서약을 하면 사문화시킬 수 있다 해갖고 51명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사인을 한 그런 포기 이 서약을 했습니다. 뭐 강대식 의원을 비롯해서 약 한 주호영, 지성호 뭐 당 지도부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5선인 조경태, 4선인 정우택 의원까지 네. 당 중진부터 초선 의원을 총 망라해서 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표명을 또 딱 해버린 그런 상황이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잣대 돼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나섰죠. 네, 이정미 대표 그 아침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가결시켜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거거든요. 체포동의안을 지금 가결시킨다고 그래서 초체포를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죄가 있고 없음의 어떤 다툼이 아니고 구속을 당할 만한 혐의냐 아니냐를 법원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소명하라는 뜻이므로 이재명 당대표가 떳떳하다면 가서 직접 소명을 하라라는 뜻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그런 뜻이라면 같은 당 소속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똑같은 잣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는 30일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 본회의 보고를 한 다음에 사흘 이내, 72시간 이내에 이 돌아오는 첫 번째 그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짜를 따져 보면 27일 날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일이 있고 다 넘어가서 30일에 본회의가 열려요. 그럼 30일 본회의 열리면 그날 이제 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부결이 아니라 가결될 것 같아요. 가결. 왜냐하면 일단 소속 그 정당이 가결하겠다라고 지금 거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죠. 물론 당론은 아니지만 이렇게 51명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서약까지 한 마당에 이 당은 지금 당연히 부결적으로 갈 테고 상대당 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도리어 좀 난감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뭐 이재명 당대표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아주 따가운 시선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앵커님 이 코너에 나와서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번 그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문제는 아마도 하나의 어떤 교훈은 남길 것 같다. 즉 불체포 특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금 인식이 굉장히 증폭이 됐거든요.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말이지 당연히 나가서 뭐 일반인들도 다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그거 안 받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냐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표결할 것으로 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탄국회 참 오명이죠. 이 네. 방탄국회라는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정치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향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이제 미국 예를 좀 들고 싶어요. 네. 미국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과 관련돼서 기소를 하거나 수사에 직면해 있는 혐의가 있는 의원과 관련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하지 않거든요. 즉 지금 우리가 민주당 당원 당규에도 부정부패와 관련된 의원이 기소됐을 경우 이 당직을 내려놓는다라는 80항이 있는 것처럼 이 일반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헌법에 있으므로 불체포 특권은 헌법을 개헌하지 않고는 못 고치는데 다만 하위법이라든지 혹은 이 서약을 통해서든지 어찌됐든 내가 부정부패 등 이런 형사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받거나 혹은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좀 더 자정 노력과 함께 방탄국회란 오명 벗을 수 있도록 정치권 내부적으로도 쇄신이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